2007년 우리나라의 기술로 인공태양 K스타가 완성되었을 때 전 세계가 주목했던 이유는 모든 초전도 자석이 나이오비움 주석 합금 소재의 초전도체를 사용한 세계 최초의 토카막 장치라는 점이었는데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로 이목을 끌었던 K스타의 초전도 자석이 최근 더욱 주목받을 만한 일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도 뛰어난 초전도 자석의 성능입니다. K스타 초전도 자석에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초전도 자석이라 함은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만든 전자석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때 구리로 만드는 전자석을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구리에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전류 이상을 올리기가 힘듭니다. 초전도체는 일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기 때문에 대용량의 전류를 흘릴 수 있고 따라서 높은 자기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핵융합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원천이죠. 태양에서는 중력에 의해서 플라즈마를 잡고 있지만 지구에서는 중력에 의해서 플라즈마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장을 이용하는 것인데 플라즈마를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자기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초전도가 필요한 거죠. K스타를 구성하고 있는 초전도 자석은 굉장히 큰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나이뷴 스리틴으로 만들어진 초전도 자석은 K스타가 유일하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다른 토카막 장치들은 구리를 이용하거나 또는 나이뷴 타이타늄을 이용한 초전도 토카막입니다. 우리가 플라즈마를 발생시켜서 핵융합을 일으킬 때 예전에 연구하시던 분들이 큰 자기장을 발생시켜서 플라즈마를 가두어야지만 핵융합 반응이 지속된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었거든요. 따라서 이 큰 자기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초전도 자석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 K스타라는 이름에도 슈퍼컨덕팅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토카막에는 구리로 만들거나 나이뷴 타이타늄으로 만들거나 또는 나이뷴 스리틴으로 만들거나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종류를 차에 비유해 보자면 우리가 소형차도 있고 중형차도 있고 대형차도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엔진의 차이가 있잖아요. 엔진의 차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진은 그 퍼포먼스가 나오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구리로 만들었을 때 한계치가 있고 나이뷴 타이타늄으로 만들었을 때 한계치가 있고 나이뷴 스리틴으로 만들었을 때 한계치가 있어요. 나이뷴 스리틴이 가장 높은 성능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지금 K스타가 유일하고요. 향후에 이터가 나이뷴 스리틴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저희 초전도 자석은 199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에 전체 토카막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첫 퍼스트 플라즈마를 만들어낸 거죠. 그때 처음 전류를 흘리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초전도 자석에 10kA까지 흘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2011년도와 12년도경에 우리가 풀커런트를 흘릴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완공이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운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K스타 초전도 자석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매년 캠페인 전에 초전도 자석 커미셔닝이라는 것을 해요. 이것을 하게 되면 초전도 자석의 한계치까지 전류를 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초전도 자석이 어떤 변화가 있었나 없었나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확인하는 거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작업을 합니다. 온도를 보거나 또는 압력을 보거나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온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초전도 자석을 동일한 커런트를 흘리고 동일한 시나리오로 계속 실험을 했을 때 저희가 점점 안정화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초전도 자석에 전류를 흘리면 저희가 모든 전자석은 전류를 흘리면 힘을 받게 됩니다. 힘을 받고 그 힘에 의해서 전자석이 약간 변형이 되는데요. K스타 초전도 자석은 엄청나게 큰 대전류를 흘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힘도 굉장히 크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 때문에 저희가 올릴 수 있는 전류를 제한하고 있어요. 지금 나이뷴 스리틴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오퍼레이션한 곳은 없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한 자료가 되고요. 이 자료를 가지고 향후에 저희가 실증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아주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K스타 초온도 자석의 성능이 지금 현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나이뷴 310이라는 초전도체는 초온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계신데요. 계속 전류를 흘리고 방전을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면 초온도 선재에 성능 저하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뷴 310 초전도 선재는 세라믹 형태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면 세라믹이 계속 어떤 힘을 받으면 부서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능 저하가 올 수 있는데 그렇게 성능 저하가 오면 우리가 요구되는 전류를 충분히 흘릴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초온도 자석의 성능 검증을 매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매년 했을 때 성능 저하가 오면 온도가 올라가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2008년부터 2024년도까지 온도가 점차적으로 내려가고 안정화되고 유지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K스타 초온도 자석은 안정적으로 운전되고 있습니다. 초온도 자석에 문제가 있어서 캠페인이 늦어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K스타는 그런 늦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한 번도 없이 매년 차근차근 잘 운전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동안 한 번도 시험을 못한 적은 없었던 거네요? 네, K스타는 장치에 문제가 생겨서 실험을 못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K스타 연구가 시작되었을 때 계획된 것은 2026년도까지예요. 2024년도까지 확인한 결과는 초온도 자석이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에 2026년도 이후에도 초온도 자석을 트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K스타는 지금 거의 20년을 가까이 오퍼레이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나중에 실증로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플랜트의 수명은 40년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절반이 온 거죠. 초온도 자석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20년은 끄떡없다 라는 거를 그냥 증명해서 보인 거예요. 그럼 K스타가 20년만 더 하면 누구도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충분하니까 40년 설계는 끄떡없다, 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때까지 계속 초온도 자석의 데이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나이뷴 310이 아니라 다른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실증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K스타를 만들면서 초전도 자석을 만들면서 했던 노하우들 모든 것들이 집약적으로 적용이 돼서 실증로 초전도 자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실증로 초전도 자석 설계 TFPM이거든요. K스타를 만들었던 노하우 그리고 이터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모든 신기술들을 합해서 실증로 초전도 자석을 만드는데 접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K스타 운전을 위해서는 약 70여 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운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플라즈마 실험이나 초전도 자석의 전원을 올리기 위해서 실험 전에, 훨씬 전에 오셔서 장치를 체크를 하고 실험이 끝난 후에도 장치를 체크하고 가세요. 이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여 년 가까이 초온도 자석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 운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늘 감사하고 있어요. 이처럼 한국의 태양 K스타가 그동안 밝게 빛날 수 있었던 것은 변하지 않는 우수한 성능의 초전도 자석 덕분이었는데요. 인공태양을 밝히는 핵심 부품 초전도 자석. 미래의 핵융합 발전소를 위한 우수한 초전도 자석 기술 확보를 위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